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매수를 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사기 분양으로서 형사 고소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사소송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해평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 사기라고 많이들 하는데 전매를 가지고 사기를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고 매도인 측에서는 을, 병, 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보면 가령 오피스텔을 갖다가 1억에 매수했다고 했을 때 계약서에는 신탁회사가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도 등장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은 분양회사랑 분양회사의 밑에 있는 분양회사 직원이 이 오피스텔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설명을 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 경우에 통상은 계약금만 지급하셨던 분들이 이런 문의를 많이 해오십니다. 내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오피스텔을 1억 주고 샀는데 분양회사 직원이 전매를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계약금도 빌려주겠다. 카드를 대납해 줄 테니까 우선 수중에 갖고 있는 돈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나중에 전매를 하면 되니까 중도금은 은행 무이자 대출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이미 전매를 해버릴 테니까 잔금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계약금의 일부만 있으면 당장 계약이 체결 가능하다 하시면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매수를 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상당한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매수인 갑은 신탁회사 을과 분양회사 또는 분양회사 직원을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사기 분양으로서 형사 고소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사소송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기 분양이었다라고 저희가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라는 게 뭐냐? 신의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거죠. 신의칙이라는 건 또 뭐냐? 그 거래 행위에서 인정되는 방법과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려서 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는 이제 전매 행위 가지고서 사기를 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전매에 대한 보장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매만 단순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는 당연하고 프리미엄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보장을 단순하게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매수자를 갖다가 유인하게 됩니다. 이 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옆에 있는 상가랑 같이 매수해 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사가게 돼 있다. 아니면은 외국에 이제 팔리기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인데 걱정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와서 다 구매하도록 돼 있고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매를 해서 프리미엄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 돈을 이익으로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실이 없다. 자, 여기는 설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싹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분양회사 직원들은 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오피스텔을 갖다가 팔아만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프리미엄을 보장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는 어떠냐. 이 전매 가능성만 설명한 걸 가지고서는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 이 오피스텔을 파는데 하나의 필요한 기술에 불과한 것이지 이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매수인의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그러한 관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이익 보장에 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승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의 특징은 선분양 매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피스텔이 다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팔아먹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매수인 갑은 이 오피스텔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오피스텔이 다 안 지어져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가서 본 사실이 없죠. 근데 나중에 분양을 받고 다 지어지고 나서 오피스텔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창문도 없고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갑은 이제 정말 황당해지는 거죠. 창문도 없고 기둥 없는 건물을 내가 고가의 비용을 주고 매수를 했으니 이제는 너무 이 재판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손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또 대처를 하셔야 되냐면 분양 목적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해서 이거를 주장을 해서 형사 고소랑 민사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둥이 있거나 채광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이런 분양 목적물을 절대로 분양받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전매가 안 되는 목적물을 나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기망이다, 사기다 이런 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분양회사라든지 신탁회사라든지 분양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자 확인서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다 받아놓습니다. 자기들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확인서에다가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찔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분양계약서 확인서에 보면 창문이 없다든지 기둥이 있다든지 이런 걸 내가 다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분양계약자 확인서를 잘 검토하여 보시면 누가 설명을 했는지 설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증인신문입니다. 이 증인신문 절차를 잘 활용을 해서 이 분양계약자 확인서의 내용이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입증에 성공하게 되면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소송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